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오늘이죠. 코스피가 그래도 나흘째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코스닥은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약보합권 내지는 강보합권에서 등락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시장에 나온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초반 강세로 출발하던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주말을 앞둔 부담 심리와 관망 심리와 나흘째 오르고 있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늘장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포인트 오른 195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60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50포인트 초반에 머물면서 0.04% 강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서도 1,000억 원 넘는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유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한 코스닥은 11시 구간과 별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하락한 50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508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며 장중 결국 파란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현재 0.4%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500포인트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동시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6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47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200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140원대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원 50전 하락한 1145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상승과 유럽 증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완화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에 대출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현대그룹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4%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상선도 5%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도 2%, 3%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 3인방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판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자동차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현대모비스 2%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부품주인데요. 7%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주가 동반 급락하면서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GS건설이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과 대림산업, 현대산업이 모두 3% 급락하고 있고요. 계룡건설과 한라건설도 2%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계획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오늘 4대강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건설주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이화공용이 9%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7% 이상 오르고 있고요. 특수건설과 사무개발 5%,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나흘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매수가 몰리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장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미리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나온 시황 흐름들,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2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려야겠죠. 홍희진 전문가님 지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 문자들 저희가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인데요. 예, 697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십니다. 웃을 수 있는 매수가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B2B 전자상거래 업체가 뭐냐면은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그 거래를 해주면서 이제 그동안 그 중간에서 이제 중개
수수료 받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 쪽에서 거래 비율이 65% 이상으로 이제 삼성 위주의 산업재라든지 뭐 사무용품 등을 거래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오늘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오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 오늘 지금 거래량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 타이머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상승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낙폭 또한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자리긴 한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난 저점 부분이죠. 25,000원에 저점을 지금 3번 동안 지지를 하고 나서 지금 이번 주에 상승을 해온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 돌파를 하고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1,000원이죠.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의 지금 저항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 또한 지금 시장도 오전에 상승폭이 좀 컸었던 부분이 지금 하락 반전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29,500원의 매수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대비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29,500원에 손절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손절가 한 4% 정도를 좀 짧게 잡고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신다면은 일단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마켓 코리아 살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네요. 1949선인데 정고점이었던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장 나옵니다. 하지만 어제 좀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기 장 정도로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또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TX 조선해양입니다. 예, 매수한 가격이 2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545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매도를 얼마 정도에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예. 일단은 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쪽,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좀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건설이나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일부 뭐 기계 업종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비중을 본다면은 일단 그동안 좀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을 일단 좀 버리고요.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갈아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저께도 미국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국 소비 시장이나 미국장의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일단은 그에 따른 수혜주죠. 뭐 전기전자 쪽으로 일단 포트 비중이 좀 집중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STS 조선해양의 차트 흐름 보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S 조선해 24,000원에 비중 30% 정도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점으로 갭 상승을 했지만 하락을 하면서 흐름이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돌파해야 될 선인 21선에 지금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관 쪽에서도 지금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비중이 30%이신 만큼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서요. 제가 지금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2만원대 초반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일단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다면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23,000원 윗선에 반등이 나온다면 나머지 물량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지켜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X 조선해양을 저희가 해드렸고,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좀 보겠습니다. 975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내신 분은 9757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오늘장 좀 밀리는데요. 1% 하락 23,550원 선 부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실, 그러니까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
좀 가져가실 각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전체 반도체 시장 1위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디램 부분에서 세계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은 지금 최근에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의 뭐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 등은 앞으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힘이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그 어저께보다 한참 지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하락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는 한 23,000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에 있다면은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2월 달에 조금 안 좋은 리포트, 뭐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조금 흔들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러한 거에 이제 구애를 받지 마시고요. 기업 자체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한 전체 비중에서 한 30%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디지털 조선을 봐드리죠. 예, 앵커님 감기 얼른 나으세요라고 5222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동안 푹 쉬고 월요일에는 다시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을 봐드리죠. 매수한 가격이 3,180원이시고 비중이 꽤 많으세요. 50%를 들고 계신데 디지털 조선 어제 하한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 종평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더 내립니다. 4% 더 내려와 있는 가격이고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저께 하한가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한가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하한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한가가 나왔다면 그 다음날에도 그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한가가 나온 케이스는 보통 다음날에도 하락을 한 다음에 반전을 하거나요.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걸 좀 잘 아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밑꼬리도 좀 짧은 모습이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비중도 상당히 크신 상황에서 저는 손절을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죠. 근데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너무나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보시고 또한 지금 보신다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악화되면서 하한가가 나왔잖아요. 이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더불어 이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5% 손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 5% 하락이 있다면 일단 좀 파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의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혹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별주의 흐름이 2시 이후에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2시 이후에 흐름을 보시고 밑꼬리가 좀 길게 달린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한 비중 20% 정도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30%를 일단 내일까지 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모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의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제일모직 역시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1% 정도 오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1만 3천 원 선입니다. 예, 오늘 제일모직 문의하신 분은 5314님이시고요. 10만 4,050원에 2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매도 시점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 일단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홍의진 연구원님. 네. 예. 일단은 제일모직 매수하신 가격이 저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10만 4,500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얼마 전에 좀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조정 시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지속적인 홀딩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앞으로 좀 투자를 이제 좀 과속할 그런 이제 분야가
AMOLED라는 이제 분야거든요. 이제 그쪽에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잇따른 이유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비중이 지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갤럭시 탭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이제 아몰레드에 대한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일단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러한 종목이 있다면은 저는 일단은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 좀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 잠깐 보신다면은요. 지난 전고점이었죠. 10만 9천원권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 조정을 마무리하고 일단 새로운 추세를 지금 열어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좀 전에 이제 하락 전환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을 좀 상승 받는 그러네요. 예. 예. 이제 그러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수의 영향, 이게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커지고 빠진다 그러면 그 상승폭이 좀 작아지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저는 목표가를 12만 5천 원 선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에서 시장의 흐름과 또한 이제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그 선에서 조금 매도를 하신 후 다시 흐름을 지켜보시는 전략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의 교체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NF 테크놀로지 살펴볼까요? 11,7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요? 11,700원에 15%.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10,000원 부근인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신 분 계십니다. 네. 사마나 오이님이신데요. 이렇게 결정을 잘 못 내리겠을 때 우리 증시전략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희진영 의원님, 네. 손절이 맞을까요? 예,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맞을까요? 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전 추가 매수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있는데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발 리스크가 만약에 스페인 쪽에 전이가 된다거나 그런 북한에서의 또한 이제 돌발 악재 부분이 없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보일 수가 있는데요. LCD나 반도체 쪽에서 전자재료 이제 생산 업체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마진율도 높으며 지금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그동안에 그 주가가 그 본연의 실적에 대한 본 가치만큼의 상승을 한 적이 거의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재평가가 돼서 조금 본연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난 전고점이죠. 지난 동사의 고점인 11,500원에서 12,000원권의 돌파가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번 09년 12월에 12,000원의 고점을 형성한 후 얼마 전에 9월 달에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돌파를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형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선에서 밀린 다음에 지금 다시 지지선을 구축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가격도 괜찮고요. 아니시면 21선 아래인 가격.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전저점이죠. 전저점 한 9,700원에서 10,000원권 사이에 가격이 다시 온다면은 그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린 다음에 올해가 아닌 좀 월봉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월봉을 보신다면은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제 월봉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양봉이 형성된다면 내년에 조금 12,000원까지 상승을 충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제가 좀 전에 제시해드린 가격 9,700원에서 10,000원 사이 가격에 다시 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아일랜드의 그제 군붕에 이어서 포르투갈이나 이제 스페인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에 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없다면은 조금 길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9,700원에서 10,000원 사이까지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STX 관련 주네요. STX 페노션이 들어와 있는데요. 13,000원에 15% 갖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하신 거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사마나 오이님이신데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시죠. 예, 잠시만요.
지금 오늘 보면 해운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엑스텍스 패션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주도 그러한 그 부분에서 좀 그 부분에서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이신데 비중은 좀 다행스럽게도 좀 작으신 상황인데요. 일단은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보다는 일단 좀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에 매수하신 상황에서 현재 손절가를 이탈을 하셨거든요. 너무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금 단기적인 저점에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11,500원권에서 11,800원권까지가 좀 중기적인 바닥권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일단 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으로의 4분기나 앞으로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벌크선이라는 거는 이제 원자재를 보통 운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철강이나 정유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그 거래 무역이 활성화된다면은 또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시세가 좀 부진하고 흐름이 좀 좋지 않더라도 일단은 좀 현재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상담 다 못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죠.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고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포인트가 조금 안 된 상승 흐름이죠. 1950선에 걸려 있는데요. 연중 고점이었던 1967포인트 선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장이고 관망세가 짙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는 2포인트 정도가 밀려 있고요.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를 각각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9명, 전보 7명 규모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각각 사장으로 승진하고 일부 고령 전문 경영인들이 퇴진함에 따라 삼성그룹은 3세 경영시대를 본격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재용 사장은 삼성전자 최고 운영 책임자를 계속 맡게 됐고 이부진 사장은 호텔신라 대표, 에버랜드 전략 담당 사장, 삼성물산 상사 부문의 고문을 겸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최시성 삼성전자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강호문 대표이사 사장은 중국 본사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옮깁니다. 한편 삼성은 이번에 부활한 그룹 총괄 조직의 이름은 미래전략실로 확정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에서 3일째 협상을 벌였으나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 연장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롱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각각 이끄는 양측 협상대표단은 세 차례 협상을 통해 미합의 쟁점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가 커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3차 회의를 마친 뒤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번 협상이 쉽게 타결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 4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안동 돼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안동 구제역 발생 농가는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안동 한우농가 3곳과 돼지농가 1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지만 다행히 청송 한우농가 1곳과 안동 한우농가 1곳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안동 지역 구제역이 아직까지는 안동 이외 지역으로는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가 1에서 2주 정도여서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65만 3천 TEU로 역대 11월 물동량으로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컨테이너 물동량 중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 모두 지난해 11월보다 12.9%와 6.4%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의 74%를 차지하는 부산항은 지난달보다 3.5%, 지난해 11월보다는 12.5% 증가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올해 11월까지 누적 물동량이 작년보다 19% 늘어난 추세를 볼 때 올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1,900만 TEU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도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 봤는데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을 상담 문자 보내셨던 분이시죠. 감기 얼른 나으세요라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신 522님, 그리고 예쁜 은정씨 부탁해요라고 셀트리온 문의해 주신 분 계신데요. 5314님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문자를 재밌게 보내주신 분이나 우리 증시전략센터로 응원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사랑,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장 점검 꼼꼼히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